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래프 탐색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Depth First Search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하고요. Depth First Search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을 발견하는 이제 가장 단순하고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정점과 인접한 간선들을 하나씩 검사를 하다가 이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향하는 간선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처럼 주어졌을 때 현재 정점과 이제 인접한 간선들을 하나씩 검사를 하다가 방문하지 않은 정점인지를 확인하고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면은 방문을 하게 되고 또 그 인접한 정점을 방문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깊이 우선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갈 간선이 없다면 이제 이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와야지만 이제 이전에 방문하지 않은 간선을 다시 이동해서 모든 정점을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지나온 정점들을 모두 저장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 해당 노드에서 인접한 정점을 이동을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인접한 간선이 없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노드를 돌아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모든 정점들을 모두 저장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점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재기호출을 이용하면은 이와 같은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재기호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고 또 다시 그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출한 내용이 모든 스택에 쌓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함수를 호출했는지 어디 정점을 호출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기한 호출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호출한 위치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재기 함수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제 모든 정점이 연결이 되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위상 정렬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위상 정렬은 이제 어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을 냄비에 넣고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뭐 라면을 넣고 뭐 스프를 넣고 아니면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떤 순서로 수행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것을 위상정렬이라고 하는데 이 위상정렬을 DFS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해놨는데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구글에서 DFS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GIF를 보면은 그래프 탐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도 보면은 자, 여기 시작에서 A, B, D, G, F E 갔다가 다시 거꾸로 와서 다시 G까지 가는 G까지 갔다가 다시 D로 왔다가 다시 F, E를 가죠. 이처럼 그냥 한 곳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를 이제 DFS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E가 꼴이기 때문에 지금 이 DFS는 이제 멈췄는데 사실 이 꼴을 지정하지 않고 시작점을 S라는 값을 두고 여기 그려볼게요. S가 있고 A, D, B, G,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GIF를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옮겨놓은 걸 보면은 자, 여기 지금 S에서 출발을 했죠. 보통 DFS는 출발점만 줘요. 스타트가 지금 이제 S로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그래서 인접한 노드 방문했어? 아니? 그럼 A. 인접한 노드를 방문했어? 아니?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D. 방문했어? 아니? 방문했어? 아니? 근데 아까는 이 2라는 점이 꼴이었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건데 이제 진짜 DFS가 돈다 치면은 이 2를 갖다가 이제 이 2를 도착하자마자 그럼 인접한 정점을 방문했어? 근데 인접한 정점이 없으니까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접한 정점에서 방문 안 한 노드가 있어? 근데 없으니까 다시 뒤로 돌아오는 겁니다. D는 있어? 있네. G가 있네요. 그래서 G를 방문합니다. G에서 있어? 없어. 그럼 다시 A로 돌아가고요. 이게 D죠, D. D로 돌아오고 D에서도 이제 인접한 정점에서 방문 안 한 곳이 있어? 그럼 B를 방문합니다. 다시 뒤로 가고 A로 왔을 때 A에서도 인접한 간선을 비교하니까 C를 방문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C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처럼 DFS는 모든 정점을 전부 탐색을 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제가 구현을 해봤는데 소스 코드를 잠깐 봐볼게요. 일단 그래프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처럼 그래프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프는 A에서 A, B, C, D, E, F가 있고 A는 BC와 연결이 되어 있고 B는 A, D, E랑 연결이 되어 있고 C는 A, F랑 연결이 되어 있고 D는 B와 연결이 되어 있고 E는 B와 F와 연결이 되어 있고 F는 C와 E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래프인 거죠. 여기서 주어진 그래프는 이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DFS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함께 아까 시작점을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점 A를 함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전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정점에서 인접한 간선이 없으면은 이전 노드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재개 함수를 이용하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FS 리커시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DFS의 문제를 해결할 때 A라는 시작점과 꼴이라는 F를 주어줬을 때 이 A와 F를 이동하는 이 간선을
간선의 패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A에서 C로 가서 F로 가는 게 제일 짧은 최단 경로잖아요. 그래서 A, C, F 이런 패스를 함께 주어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S 리커시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DFS 리커시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비지티드라는 거를 함께 갖는다고 했는데, 이 비지티드는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이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점이 방문이 되었는지, 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무조건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문을 했고, 이 그래프의 스타트라는 거는 그래프에 연결된 간선들일 거예요. 정점이죠, 정점.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곳에는 B, C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의 스타트점 A를 넘기면은 이 그래프는 B와 C를 함께 뱉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지티드를 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그래프에 연결된 정점 중에 방문하지 않은 정점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시작점에서 B와 C라는 연결된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 중에 방문하지 않은 노드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B와 C겠죠? 여기서는 B와 C일 거예요. 그래서 이 넥스트에는 B와 C가 들어갈 거고, 이 B와 C에 대해서 재기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노드는 이제 이 B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은 C가 될 거고, 그러면 얘네는 각자 다 DFS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티드를 함께 넘기면은 이 다음에는 이 넥스트가 B라고 가정하면은 이 B는 다시 여기 비지티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C로 왔을 때를 보면은 얘는 비지티드고, 얘와 연결된 노드는 뭐야? 라고 이제 그래프에 C를 넘길 겁니다. 그래프에 C를 넘기면은 이제 A와 F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비지티드에서 아까 A는 이미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한 A는 제거하고 이 F만 넥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다시 F로 가서 똑같은 탐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점을 다 방문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DFS의 리커시브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DFS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DFS와 이제 DFS의 리커시브는 얘는 이제 재기함수를 쓴 거죠. 재기함수를 쓰지 않고 DFS를 구현하려면은 우리는 별도의 저장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동한 점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비지티드라는 거는 동일하게 있고, 이제 스타트라는 스택을 관리를 합니다. 스택을 이용하는 거는 리커시브랑 똑같아요. 리커시브에서도 사실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함수 호출한 게 이 스택으로 쌓이는 거와 동일한 거죠, 사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 DF에서는 이제 스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다가 첫 번째 시작점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팝을 하는 거예요. 팝을 하면은 여기 이제 A가 있었는데
A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방문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고,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방문객으로 넣고, 그리고 방문한 점과 그 해당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이 그래프 A라는 걸 하면 아까 전에 이전에서 보면은 B와 F였나요? 잠시만요. B와 C였군요. 여기 B와 C가 A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A에 B와 C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 N이라는 걸 넘기면은 이 A에는 B와 C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지티드를 넘기면은 이 B와 C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B와 C는 이 스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스택을 돌겠죠. 그러면은 이 방문한 점들은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 방문한 점들은 이제 이 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단계를 그려볼게요. A라는 걸 넣어버리고,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B와 C가 있을 거예요. 근데 A는 이미 팝으로 빠졌으니까 여기는 이제 B와 C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 겁니다. N 스택 팝. 그러면 이제 스택의 최위에 있는 거는 C일 거예요. 그러면 C가 다시 빠지고, C에서 그냥 제가 임의로 여기 쓸게요. C에서 C가 방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방문 안 했으니까 방문을 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고, 이 그래프에서 C에 연결된 거는 이제 F와 E가 있고, 방문했는지 이를 빼면은 얘네 둘은 아직 방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F와 E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돌면은 이 두 개가 다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B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스택이 비어 있을 때까지 돌잖아요. 스택이 아무것도 없는 empty일 때는 이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B까지 탑이 되고, 주변에 방문하지 않은 정점에 대해서 다시 이 스택에 넣어주고 하면은 이 스택이 언젠가는 비게 될 겁니다. 이처럼 DFS를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이 스택에 같이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나간 점을. 자, 예를 들면은 이제 A에 있을 때 이제 B를 넣을 때는 이제 A를 지나간 거잖아요. C도 A를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F 할 때는 A와 B를 지나간 거죠. C를 지나간 거죠. A와 C. A와 C를 지나서 F로 갔잖아요. 그럼 E도 똑같잖아요. A와 C를 지나서 E. A와 C를 지나서 E가 된 겁니다. 이처럼 별도의 패스를 함께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함께 넘기고, 이 팝한 정점이 꼴과 같으면 그때 리절트에 패스를 추가해서 리절트를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간선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작점과 꼴이 주어졌을 때 이 시작점과 꼴에 뭐 어떻게든 가겠죠. 이 간선들이 모두 리절트에 담아서 반환이 될 겁니다. 네, 일단 DFS는 구현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사실 인접 리스트를 하는 것과 이제 인접 행렬을 하는 게 다르게 되는데요. 인접 리스트는 이제 한 점마다 잘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인접 리스트죠 사실. 그래서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정점마다 한 번씩 호출되기 때문에 이제 V번이 호출돼요. 한 정점당 한 번씩 호출되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그 정점에 인접한 간선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2번 이 엣지만큼이 소요가 되는 거죠. 이 엣지만큼. 그죠? 이 정점에서 이 엣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된 리스트는 이렇게 시간 복잡도가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모든 정점에 대해서 모든 정점을 비교해야 돼요. 연결이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곱한 만큼의 탐색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접 리스트가 더 좋겠죠?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DFS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DFS에 대한 전체 소스 코드는 제가 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